타이머 타이머 필요하세요?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일단은 그냥 그냥? 5분 전에만 보시지 마. 네. 15분에 5분이요? 그러니까 20분에 15분 되면 15분째. 15분 되면 5분 남았습니다. 네. 보시겠으면.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또 우리가 설득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설득 전략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설득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설득 전략을 한번 유형을 배워봤으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설득 전략이 어떻게 쓰일 수 있나 한번 예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 TV 많이 보죠. TV도 많이 보고 유튜브 보면서도 중간중간에 광고 같은 거 띄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 봤던 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상 깊었던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말해줄래요? 네. 우리 민기가 손을 들었네. 민기 어떤 게 떠올랐나요? 트리트먼트 광고가 떠올랐다고요? 우리 민기가 최근에 그 머리숱이 조금 많이 푸석푸석해졌대요. 근데 그 광고를 보고 그걸 썼더니 되게 효과가 좋았나 봐요. 안 그래도 선생님도 요즘 최근에 머리가 좀 많이 푸석푸석해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됐었는데 우리 민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확실히 그 광고에 대해서 좀 솔깃하네요. 네. 잘 얘기해 주었고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어떤 설득 전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제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확 들게 되죠. 이게 바로 설득 전략이 가지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학습 목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광고의 설득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연설문에 나타난 설득 전략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연설문을 작성할 수 있다. 네, 학습 목표가 조금 많은데 이렇게 많게 제시한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설득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건 광고일 거예요. 그쵸?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설득 전략의 유형을 바탕으로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설득 전략이 구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연설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득 전략을 쓸 수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 평가가 왜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자니 이 설득 전략이 그 해당 연설문의 어떤 화제 그 다음에 그 연설을 하는 상황이 적절한 것인가 평가를 해야 우리가 그걸 다음에 써먹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통해서 각 설득 전략의 그 중요도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연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활동까지 나아가 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 목표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그 노트북 한번 꺼내볼까요? 네, 노트북 꺼내서 구글 클래스로 한번 접속해주세요. 네, 접속되었나요? 접속해보면 과제 1번과 과제 2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제 1번에 보면
선생님이 세 가지 자료를 제시를 해놨고 그 광고 자료가 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각각 광고 자료에서 어떤 설득 전략이 쓰였는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거에 앞서서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만 시범을 보여주면 우리 답원 있죠. 답원 보면은 인기 연예인 K로 씨가 나와서 저를 믿고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 가끔 뭐 TV에서 보다 보면 결혼 정보 업체 나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도 조금 있으면 결혼 정년기여서 이제 좀 관심이 가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이러한 연예인들이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 되게 효과적으로 잘 먹히고 있죠. 네. 이러한 예시를 바탕으로 여기 다에서는 이 어떤 연예인의 유명세, 이미지를 바탕으로 설득 전략을 하려고 했지만 이 또 가와 나에서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가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시간 한 5분 정도만 줄게요. 5분 정도 줄 테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과제란에 적절히 답을 기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에 가가 약간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게 사실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대국민적으로 티셔츠를 만들었던 하나의 예시야. 그래서 이런 문화적 배경을 조금 인지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여러분들 과제 제출한 거 보니까 얼추 다 제출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우리 가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가번 누가 발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주. 네. 자, 우리 민주가 발표할 때는 다들 노트북 잠깐만 덮고 민주의 발표에 주목해 봅시다. 네, 좋았어요. 네, 여기 티셔츠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또 어떤 붉은색이 갖고 있는 어떤 강렬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광고를 보는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잘 대답해 주었네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나번은 또 누가 발표할 수 있죠? 네, 우리 상민이. 네, 상민이 한번 발표 들어봅시다. 네, 그쵸. 여기서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 자료,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해서 설득하고 있죠. 네, 잘 발표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구조화를 해보면 나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나에서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수치 자료, 또 가에서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메시지 설득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통 크게는 이렇게 3박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감, 즉 우리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에요. 정서나 감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설득을 하거나 혹은 어떤 수치나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그 메시지 자체에 어떤 표현적인 측면에 주목해서 설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인물, 그 인물의 어떤 평소의 이미지 또는 성품 등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설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득 전략을 구체적으로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안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정서 감정을 우리가 여기서 공감을 불러일으켰지만 또 어떨 때는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메시지 자체로 보면은 어떤 수치나 통계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어떤 책이나 어떤 자료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또 인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인물이 어떤 자신의 평소 이미지나 성품을 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어떤 그 인물 자체가 어떤 전문적인 학위나 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을 함으로써
어떤 설득력을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어떤 설득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연설문을 바탕으로 어떻게 설득 전략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양상을 한번 학습해봐야 될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잠깐 다시 모둠별로 한번 앉아볼까요? 네, 한 5명씩 해서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앉아봅시다. 네, 노트북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다 구성한 친구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 보면 과제 2번이 있을 거예요. 네, 봤나요? 네, 과제 2번에 보면은 그 연설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연설문을 보고 우리가 또 한번 활동을 해볼 건데, 우리 모둠의 구성원들이랑 이 연설문을 같이 읽고 방금 배웠던 어떤 설득 전략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여기에 어떤 설득 전략이 쓰였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걸 먼저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거는 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한 15분 정도 줄게요. 15분 동안 모든 구성원들과 한번 토의를 해서 어떻게 설득 전략이 쓰였는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우리 순애는 어떤 게 문제였어? 구체적인 남자는 여자보다 언제나 많은 인격을 받는다는 게 어떤 영상인지 약간 모르겠다고 하나의 근거로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게 어떤 인용보다는 좀 비교나 대조를 하는 양상으로 파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여러분들 활동하는 중에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네, 그 여러분들 그 다 정리가 되었으면 그 발표자를 한 명 선정을 해서 네, 그 조금 이따 선생님 지목을 하면 이제 발표자 나와서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네, 구글 클래스룸의 제출률을 보니까 네, 다 제출해 주었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우선 우리 일모둠의 발표자 누구죠? 네, 일모둠의 민영이네요. 우리 민영이 나와서 발표해 줍시다. 자, 구글 클래스룸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여기 그 일모둠에서 제시한 발표지가 있네요. 네, 맞아요. 우선 첫 번째, 그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프랑스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 남자는 여자보다 언제나 많은 임금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대조되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고 네, 잘 해주었습니다. 근데 일모둠에서 약간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또 추가적으로 발표할 모둠 있나요? 네, 우리 3모둠의 3모둠 성욱, 네, 성욱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그렇죠. 네,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그동안의 한국 어머니들이 이중고에 시달려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를 함으로써 어떤 이 연설문을 듣는 대상으로 하여금 또 이 사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의도를 하고 있었죠. 네, 잘 얘기를 해줬고, 네, 잘 들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각 근거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근거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떤 교육에 의해서 구별된다 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함에 따라서 여기서 어떤 인용 자료를 사용을 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떤 남자는 여자보다 언제나 많은 인격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대조되는 표현을 쓰고 이거를 어떤 우리 현 사회에서 어떤 사태를 지적을 했어요. 세 번째는 한국 어머니들의 삶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이중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연설문의 청자로 하여금 어떤 이거에 동조, 공감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설득 전략이 구체적으로 쓰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설득 전략이 우리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쵸? 이 평가지도 또한 그 과제 2번에 아까 보면은 밑에 평가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보면 평가표에 이렇게 세 가지 칸이 있을 건데 선생님 제일 위에 타당성의 측면에서 하나 평가 기준을 제시한 게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는 어떤 논리죠? 타당성의 측면에서 제시한 건데 이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칸을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과 상의를 해서 채워보고 이 설득 전략 중에서 이게 적절하게 쓰인 건지 아닌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10분 정도 시간 줄게요. 파악을 해보고 구글 클래스는 다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출을 다 해주었네요.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아까 1모듬이랑 3모듬은 했으니까 이번에 3모듬에서 한번 발표를 해봅시다. 네, 3모듬에서 우리 발표자 누구죠? 네, 성길이. 자 어떤 게 문제였죠? 그렇죠. 여기서 어떤 사태를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지적을 안 했죠. 그래서 3모듬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기준은 신뢰성을 언급을 해줬어요. 정보의 신뢰성, 즉 어떤 구체적인 자료 없이 통계 자료 없이 그저 그 사태를 지적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어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파악할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평가 기준 제시한 모듬 있나요? 우리 6모듬 6모듬에서 어떤 평가 기준을 제시했나요? 네, 공정성의 측면에서 제시했대요. 네, 어떤 측면에서 공정성이 문제가 되었죠? 그렇죠. 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주장을 살피는 말하는 건데 너무 일관되게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언급 없이 너무 자신 측의 주장만 일관되게 반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설을 통해서 설득 전략을 좀 효과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상대 측의 얘기도 언급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박하는 모션을 취해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이걸 좀 더 공감하고 설득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잘 찾아주었고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설득 전략의 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제로 연설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배웠던 개념 잘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연설문을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분 20초. 네, 제가 좀